수원시 여기산에 우장춘 박사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가보니까 수원시에서 출입을 막아놨더군요. 우장춘 박사는 세계적인 육종학자로 대한민국 근대 농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지금도 매년 기자들과 전국의 원예인들이 모여 추모의 예를 올린다고 하죠. 인간 우장춘은 불행한 조선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의지와 노력으로 인간 승리를 이루어낸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우장춘 박사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버지 우범선은 명성황후 시의 가담자였고 어머니 사카이 나카는 일본인이었죠. 그러다가 1950년 3월 52세 때 일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홀로 부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장의 먹거리가 시급하던 조국의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였죠. 흔히 우장춘 박사의 선택을 조국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조국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 우리 개개인에게 조국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직도 우장춘 박사 하면 씨 없는 수박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사실이 아니죠.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사람은 일본인 기하라 히토시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1952년에 일본에서 씨 없는 수박 종자를 들여와 농가에서 재배했는데 거의 실패했습니다. 재배한 사람들이 다 우 박사에게 문의했죠. 그래서 우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직접 재배해 시식하게 하고 육종학은 종자 없는 수박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하며 개량한 한국형 무, 배추의 종자를 선전했습니다. 그때 우 박사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일본어로 말하고 통역이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 후에 말이 돌고 돌면서 씨 없는 수박을 처음 만든 사람으로 둔갑하게 된 것이죠. 우장춘은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2년 반이 지난 1898년 4월 8일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범선과 사카이 나카의 첫 아들이었죠. 우범선이 본적지인 조선의 경성에 출생 신고를 합니다. 우범선은 원래 조선 최초의 신식 군대인 별기군의 교관이었습니다. 별기군은 명문 양반가의 자제 80명을 뽑아서 만든 군대였죠. 그런데 교관 우범선은 중인 출신이라서 사관 생도들이 너라고 불렀습니다. 우범선은 생도들을 도련님으로 불러야 했고요. 참다 못해 대장인 민영익, 명성황후의 조카였는데요. 이 사람에게 호소하죠. 그러나 오히려 우범선이 곤장을 맞습니다. 그 후 개화파가 집권해 훈련대가 창설되자 제2대대장으로 옮기죠. 8년 전인 것 같은데요. 의친왕의 아들로 알려진 가수 이석씨가 TV 한 종편에서 우범선이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 시체를 강간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이 저도 충격적이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시간 얘기는 신빙성이 약한 것 같고요. 아무튼 훈련대 병력을 이끌고 시해 사건에 가담한 것은 분명해서 이듬해 아관파천으로 친일 내각이 몰락하자 일본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망명에 있던 박영의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1903년 고영근에게 단도에 찔려 죽습니다. 그때 우장춘은 5살이었죠. 당시 고영근은 일본에 망명 중이었는데 고종이 보낸 자객이라는 설과 고종의 신임을 받기 위해 벌인 자발적 행동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죠. 그 후 우장춘은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큽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현명했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우장춘이 어렸을 때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인이라고 놀린다는 거였죠. 그러자 어머니가 조선인에게 조선인이라고 하는데 왜 우냐? 그래, 나는 조선인이다. 당당하게 말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조선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 가르쳤다고 하죠. 아무튼 우장춘은 도쿄조대 농학실과를 졸업하고 농림성의 농사시험장에 입사합니다. 농학실과는 명문 도쿄제대가 아니고 도쿄조대 부설 전문학교입니다. 가정 형편이 안 됐던 거죠. 당시 농사시험장은 일본 최고의 농업연구기관으로 명문대 출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벼, 보리와 같은 인기 분야에 가지 못하고 한직인 원예부서에 말단직원으로 배치됩니다. 그게 전화위복이 되죠. 원예분해가 블루오션이었던 것입니다. 우장춘의 인상을 보십시오. 무뚝뚝하지만 우직한 느낌을 주잖아요. 별명이 불독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불독처럼 연구에 매진하여 1935년 37살 때 종의 합성을 입증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논문이 되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도쿄대학에서 농학 박사 학위도 받죠. 한국인 두 번째 농학 박사였죠. 종의 합성이란 서로 다른 종이 교배해 새로운 종이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지금은 당연하지만 우 박사가 처음 이 주장을 할 때는 다윈의 진화론을 수정 보완해야 하는 큰 사건이었죠. 이론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흑겨자와 배추를 합성하면 갓이 나오고요. 배추와 양배추를 합성하면 유채, 양배추 흑겨자를 합성하면 겨자가 나옵니다. 전체 모양이 삼각형이어서 우의 삼각형이라 불리죠. 몇 년 후 해방이 되었는데 신생 대한민국의 농촌은 극도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일본에서 들여오던 우량 채소류 종자가 끊겨 상당량이 밀수로 충당되는 실정이었죠. 급기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우장춘 박사밖에 없다. 그를 모셔오자.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를 살해한 반역자의 아들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달리 뾰족한 대안이 없었던 거죠. 결국 우장춘 박사 귀국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우 박사에게 귀국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고민 끝에 우 박사가 입국하죠. 일본의 아내 고하루와 한참 커가는 이남 사녀를 모두 남겨두고 홀로 왔으니까 비장한 결심을 한 것이죠. 며칠 후 동네 원해고등학교에서 환영회가 열리는데요. 우장춘이 한복을 차려입고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 나라인 일본을 위해서 일본인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나라인 한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 뼈를 묻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5월 10일 농림부 산하의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취임해 약속대로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학자로서 연구와 후진 양성에 매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시사철 맛있게 먹고 있는 한국형 무와 배추, 쉽게 말해 김장김치죠. 대관령 감자, 제주도 감귤, 모두 그가 개량한 품종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나라지만 50살이 넘어서 자신의 생활 기반과 가족을 다 놔두고 낯설고 못 사는 한국으로 왜 건너왔는가 하는 것이죠. 거기다 한국말도 못했잖아요. 물론 우장춘은 조선인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에 한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본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본인이 절친에게 얘기도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일본을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장춘은 절친에게 우범선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아버지에 관해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장춘이 아마도 조선인 아버지와의 인연을 자기 대에서 끝내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학자로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한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죗값을 치르면서 애국하는 방법이라고 본 것이었겠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자적 사명감과 제의식이 그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한 것이죠. 그런데 우장춘은 원래 위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넷째 딸 아사코의 약혼자인 이나모리 갓조, 훗날 교세라 그룹의 회장으로 일본의 대표 기업가죠. 이 사윗감을 만나고 돌아온 다음 해에 국립의료원에 입원합니다. 당시 이곳은 수세식 변소가 처음 설치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배려로 스웨덴 외과 의사가 3차례 수술을 하죠. 그런 위중한 상태에서도 직전까지 연구하던 벼를 1년에 2번씩 수확할 수 있는 벼였는데요. 손으로 쓰다듬으며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1959년에 숨을 거둡니다. 61세, 길지 않은 인생이었죠. 그 옆에는 3일 전에 농림부 장관이 직접 와서 가슴에 걸쳐준 문화 포장이 놓여 있었죠. 상을 받을 때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끝으로 인간 우장춘의 일화를 몇 개 보겠는데요. 우선 검소했습니다. 늘 작업복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녀 견학원 어린이들이 고무신 할아버지, 고무신 박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공과 사의 구분도 명확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연구원들이 군에 징집되었는데 그러면 연구가 중단되잖아요. 군 책임자를 만나 병역보다 수행 중인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국가에 더 이롭다. 설득해 입영을 연기시킵니다.
그때 우장춘의 이복 누나가 아들이 입영 연기를 부탁했습니다. 평소 누나를 많이 도와줬었는데 딱 잘라 거절하죠. 직원들이 입영을 연기한 것은 연구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누님의 아들도 이곳에서 일하지만 연기하게 되면 사람들의 눈에 띄일 것이다. 이런 이유였죠. 그 후 한동안 누나는 우장춘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하죠. 또 이승만 대통령이 평소 우 박사를 각별히 챙겼다고 하는데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 달 후 일본이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출국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장춘이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을까봐 대통령이 염려했던 거였죠. 이 대통령은 그때 일이 미안했던지 다음에 자신의 생일 축하 모임에 우장춘을 초대합니다. 나중에는 농림부 장관을 제의하기도 했지만 고사하고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실력 있고 진실한 과학자가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팝만이 아니라 K-사이언스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